자, 봐봐. 여기 문무왕. 자, 무열왕. 이게 아까 무열왕이었어요. 무열왕은 백제멸망하고 얼마 가서 죽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 문무왕도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뤘어. 자, 여기까지는 대외 전쟁을 벌이고 이랬으니까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랬어요. 김유신 가면 얘네도 힘이 세지고. 그러나 자, 삼국통일 이건 결국 전쟁이 끝나는 거야.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문무왕 다음 왕이 신무랑. 여기서부터 이제 국가적인 위기가 다시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대외 전쟁을 벌일 때는 외부에 적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똘똘 뭉쳤단 말이야. 근데 전쟁이 끝났어. 이 전쟁 다 끝났어. 그러고 나니까 다른 진골귀족들이 자기들은 진골귀족이고 얘 여기 왕도 진골귀족인데 아 왜 쟤네만 왕을 하고 나는 왜 왕을 못해? 이런 생각 들죠? 뭔지 알겠어요? 아니 다른 진골귀족들이 아니 똑같은 진골이고 야 왕 쟤도 진골 나도 진골 다이다이 아 이런 말 쓰면 안 되나? 똑같은 한테 진골 아시겠죠? 근데 쟤는 왕 나는 신하 어이씨 불만을 갖지 당연히 밖으로 전쟁 벌일 때는 전쟁을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아니 왜 얘네만 왕을 해 얘네만 똑같이 진골인데 또 얘보다 힘이 강한 진골도 있지 않겠어요? 얘들은 더 불만을 갖는 거지. 아니라 다를까 자 신문왕이 왕이 되자마자 난이 하나 벌어져. 이 난이 뭐냐면 김흠돌의 난이라고 하는 이거 나중에 이제 본강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세히 볼 텐데 김흠돌의 난 흥돌이 아니라 글씨 좀 잘못 써졌다. 김흠돌의 난 이름은 되게 귀엽죠. 흠돌 이게 누구냐면은 신문왕의 장인이야 장인. 자기가 믿었던 자기 와이프의 아빠야. 다시 말해 장인. 장인이 자기 처남들하고 같이 해갖고 난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김흠돌의 난. 신문왕 왕 되자마자 681년에 일어난 난이거든요. 황당하지. 자 최측근 아니야 어떻게 보면 장인하고 이제 처남이랑 난을 일으킨 거야. 김흠돌의 난 김흠돌 제거하고 하면서 제거가 돼. 근데 이거 장난 아닌 거지. 벌써 뭐야.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갖고 진골귀족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문왕은 당연히 뭐 해야겠어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귀족들에 대한 숙청. 귀족들 막 죽여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요거. 자, 그리고 신문왕의 이제 개혁 정치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막 정비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가요. 뭐 집사부를 비롯한 14부 체제에서 중앙 부서 정비하고 그다음에 구주 오소경이라고 해서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5개의 작은 서울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구서당 십정이라고 해서 중앙군으로서의 구서당 그리고 십정이라고 하는 지방군 체제 정비하고 하면서 자, 군제 정비, 중앙 정치 조직의 정비, 그다음에 구조 오소경 지방 체제 정비, 그다음에 국학을 설치함으로써 교육기관을 설치해서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언제? 신문왕 때. 그리고 자,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노급, 이번에 경제사가 안 들어가는데 노급 시급을 폐지하고요. 노급 시급이라고 해서 뭐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국가 공무원이 되면 국가에 녹을 먹습니다. 녹이라고 하는 건 관직에 대한 대가야. 시급이라고 하는 자 이건 뭐냐면 공로에 대한 대가 자 이건데 요거는 관직에 대한 대가로 그죠? 자, 요 옆에 있는 이거는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읍이라고 하는 건 뭐야? 마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을을 통째로 주는 거야. 관리로 있는 사람에게 관직에 대한 대가로 마을을 통째로 주는 거. 이건 공로에 대한 대가로 마을을 통째로 주는 거. 읍 나오면 군, 읍, 면 할 때 그 읍을 얘기해요. 마을을 통째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을을 받게 되면 관직, 공로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이 마을의 사람들에게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이걸 수조권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는 역증발권을 함께 갖게 되거든요. 역증발권. 자, 됐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을에 대한 포괄적인 지배권. 여기서 조세도 징수하고 여기서 역도 증발하고 역이라고 하는 건 노동력을 증발하는 거. 이걸 얘기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 됐던 신문왕은요. 노급을 폐지해버렸어요. 아예. 노급의 폐지.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시급은 없앨 수 없으니까 이건 어떻게? 축소. 시급을 제한해버린 거죠. 그리고 관직의 높고낮음에 따라 관료전을 지급했는데 토지만 그냥 주는 거야. 관직에 대한 대가로.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노급을 폐지하고 시급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귀족의 경제력을 억제하는 조치. 이것도 신문왕 때. 한마디로 신문왕의 개혁 정치라고 하는 자 이건 뭐예요? 귀족의 경제력을 억제하고 자 귀족권을 억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정치 조직, 지방정 조직 체제를 정비하고 하는 자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신문왕의 개혁 정치고요. 이걸 통해서 목적은 어디에 있다? 다시 한번 왕권의 강화. 갑자기 넘어갔네요. 또 왕권의 강화. 자, 귀족의 어떤 숙청 관련해서 왕권의 강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만파식정이라는 요 피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피리.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 신문왕의 아빠였던 누구야? 아빠가 자 문무왕. 아빠가 이제 문무왕. 문무왕은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죽은 다음에 동해의 용이 될 테니까 자기가 죽으면 동해에다가 화장을 해서 뿌려라.
이게 여러분들 수학여행 경주로 갔다 온 학생들은 그 경주 앞바다에서 봤던 대왕암, 대왕암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문무왕릉, 수중룡을 얘기해요. 동해의 용이 됐다고 그랬어요. 용이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신문왕이 어느 날 자기 바다를 바라보는데 바다에서 자라 모양의 섬이 하나가 이렇게 떠올랐대요. 자, 이 섬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점치는 사람, 일관이었던 김춘질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흉조가 아니라 길조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장차 바다를 나가시면 값으로 칠 수 없는 아주 진귀한 보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신문왕이 며칠 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용이 2마리가 바다에서 쫙 올라오는 거야. 신라인들의 용은 수룡이에요. 수룡, 해룡.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이야. 그럼 용이 한 마리가 뭐냐? 문무왕용. 또 한 마리가 김유신용이에요. 김유신도 우리가 호공용으로 알려져 있거든. 그래서 김유신용. 그러면서 용이 막 용트림을 하다가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 자, 박수가 마주치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거기 자라 모양으로 떠오른 섬 위에 대나무가 2개가 자라고 있었는데 이걸 잘라서 그거를 피리를 만들어라. 이 피리를 불면 무지개 연못이 아니라 비가 온단다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개구리 왕눈 얘기고 파도가 잠잠해지고 자, 나라가 안정이 되고 외적이 복속하여 오고 할 거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적자가 피리 적자인데요. 만파식적. 모든 파도가 잠잠해지고 흉년에 이제 흉년이 해결되고 그 해갈 가뭄이 해결되고 홍수가 그치고 나라가 안정된다는, 그러니까 바다의 용이 된 신문왕이 내려줬다는 그 피리. 옛날에 왕들은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뭔가 영험한 영물들을 항상 만들었어. 이 영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다의 용이 된 당시에 해룡이 된 문무왕이 내려줬다는 피리.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뭘 의미하겠어요? 전제왕권의 강화. 그러니까 문무왕이 내려줬다는 피리, 왕권 강화를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물이 되겠지. 뭔지 알겠죠? 이런 의미에서 하도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자, 이게 이제 신문왕 때 피리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한 거 누구? 신문왕. 꼭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신문왕은 여러 가지 체제 정비와 이걸 통해 왕권을 강화했고, 자, 그 결과 성동왕 때까지 유지가 돼요. 그 다음 원래 아들이 이제 효소왕, 그 다음에 성동왕 이렇게 가는데 여기까지 유지가 돼. 그 나중에 이제 백성들한테 여기 정전의 지급이라고 그래갖고 정전 지급 이런 걸 통해 토지의 어떤 백성들의 토지를 보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경동왕 때부터 왕권의 동요,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봐라, 되게 오래 간 거예요.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그 다음에 성동왕까지 해서. 그래도 얼추 지금 뭐야, 한 70년 이상 간 거죠. 7, 80년 이렇게 간 거야. 자, 경동왕이 즉위하는, 자, 이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굉장히 뭐야, 이때부터 이제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 이때. 자, 경동왕은 여러분들 뭐야, 이 왕권의 동요라고 하는 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귀족 세력의 강화라고 그래갖고 귀족 세력의 강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억눌렸던 귀족들의 반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하여튼 왕권이 흔들리는 시기야.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왕권과 귀족권의 서로 간의 뭐야? 견제. 이런 과정이 유지가 되다가 이때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자, 그래야 이제 경동왕 때에는 노급의 부활. 자, 이 신문왕의 폐지가 됐던 노급이 부활되는, 자, 이런 결과가 나타나. 노급의 부활. 아까 이제 얘기했던 노급의 부활, 이게 757년, 자, 이때가 되겠는데요. 노급의 부활. 그러면서 노급의 부활은 뭐야? 귀족권의 경제력이 다시 부활되는 거죠. 귀족권이 다시 강화되는 거지. 하여튼 뭐 귀족 세력의 강화, 이 시기가 되겠고요. 불국사와 석굴암의 창건. 자, 이거는 이제 김대성에 의해서, 이건 문화사 파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하여튼 751년, 이건 그 전입니다. 751년에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대성이라는 이 사람이 전생에 되게 가난했대. 근데 이 사람의 전생에, 자, 뭐였냐면 여러 가지 어떤 재물을 불교에다 희사하면은 자기가 다음 생은 잘 태어난다, 이 말을 믿고 모든 가난했는데 자기의 재물을 다 절에다 갖다 바쳤나 봐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죽는 걸로 나와, 김대성은. 근데 이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환생을 했다는 거야. 근데 전생이랑 환생이랑 시간이 짧아, 텀이. 이 사람이요, 전생을 기억하고 있대. 이 사람이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 이제 전생을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현생에 자기 부모를 위해 세웠다는 절이 불국사고요. 그 다음에 전생에 자기 부모를 위해서 세웠다는 절이 석굴암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국사와 석굴암, 751년에 이때, 자, 현생의 부모를 위해 세운 불국사,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세운 석굴암, 이렇게 지어지게 돼요. 불국사와 석굴암이. 이게 경동왕 때. 자, 됐죠? 경동왕은 아들이 없었어요. 계속 없다가 계속 딸만 나오는 거야.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해서 불국사 표은스님한테 이제 간절히 빌어. 그러니까 표은스님이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러면 한번 자기가 아들을 점지해주겠다. 이 사기꾼이야, 얘도. 그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점지해줬다는 아들이 바로 이제 해공왕인데 해공왕은요, 어린 시절부터 딸 같은 아들이었대. 아들이 그러니까 원래 딸을 낳아야 됐는데 갑자기 아들을 점지해서 태어났다는 뭐 이런 얘기인데, 얘기인즉슨 삼국유사에 의하면 그런데,
얘 같은 어린 시절부터 막 복주머니 같은 걸 모았대요. 여러분 백 모으는 여학생들처럼 컬렉터야 컬렉터 막 모았대. 소꿉놀이를 좋아했고 항상 자기가 소꿉놀이를 할 때는 엄마 역할을 자처했다 뭐 이런 것들 나오고 뭔가 되게 여성적인 사람이야. 근데 이 얘기가 야, 우리 역사에서 그럼 이게 여성 비하적 내용이냐? 그건 아니고 자, 이 시기는 어떤 시기야 아직까지? 우락부락한 남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시기죠. 되게 여성스러운 남자가 왕이 됐어. 왕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기 시작을 하겠죠.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해고왕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난 난이 96각간의 난이라고 하는 자 이건데 이거 대공의 난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768년을 기점으로 해서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난이 일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귀족들에 의한 난이 일어나고 요거는 어떻게 됐어요? 진압이 됐어. 요건 진압이 됐죠. 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마지막에 뭐야? 김지정의 난이라고 하는 2찬이었던 김지정이 또 난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돼? 반군의 손에 피살당해. 아시겠죠? 요 난을 진압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선덕왕 김양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덕왕이야. 해고왕이 피살당하고 나서 김지정의 난을 진압을 하고 이제 김지정이 난을 일으킨 건데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 요걸 진압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왕에 오른 사람 김지정의 난을 진압하고 780년에 그리고 왕에 오른 사람이 상대덕이었던 김양상. 이 사람이 선덕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바탕으로 왕에 오른 거야? 힘을 바탕으로. 자, 이제 우리는 신라 하대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신라 중대고요. 그러니까 신라 중대는 뒤에 가서 경동왕, 해공왕 때 왕권이 동요되고 약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볼 때는 왕권을 강화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귀족을 찍어 누르는 자 이런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신라 중대는 자 다시 한번 요 시기가 이제 신라 중대 왕권을 강화하는 자 이런 시기였다면 이제 신라 하대의 시작 누구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지금 누구? 선덕왕. 선덕왕은 뭘 바탕으로 왕이 됐어? 자기의 힘을 바탕으로. 이렇게 왕이 되고 나니까 신라 하대부터는 누구나 힘만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이제 팽배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